여러분 반갑습니다. C촌입니다. 자, 오늘은 타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이 타짜는 어떤 타짜냐면요, 우선 이 전원주택의 땅을 구매하고 이 건물은 안 샀습니다. 그런데 이 건물을 날로 먹는 타짜입니다. 사실 우리가 이런 케이스를 영상을 통해서 많이 공부를 했는데요, 항상 낙찰자의 관점에서 공부를 했었어요. 오늘은 전지적인 타짜 시점에서 한번 공부를 해보려고 합니다. 자, 지금 땅을 사고 이 집은 그냥 꿀꺽 먹어야 돼요, 타짜가. 그런데 집을 보시면은 그냥 꿀꺽하기에는 집이 너무 좋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사용 승인일을 확인해 보니까 2019년 12월, 거의 2020년이에요. 이제 만으로 3년 된 집인데 이 집을 꿀꺽 하겠다는 거죠, 타짜가. 우선은 손품을 팔아서 이 집이 어디에 있는지 또 어떤 집인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는 경남 고성입니다. 경남 고성이고, 고성 시내가 여기 있고요. 자, 전원주택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자, 한번 볼게요. 이렇게 생긴 신축 전원주택 단지인데요, 요 맨 위에 있는 집, 바로 이 집이 되겠습니다. 집이 바라보는 방향은 남동향, 나쁘지 않고요. 뒤에 이렇게 산이 감싸고 있습니다. 좋아 보입니다. 한번 로드뷰 보겠습니다. 바로 이 집인데요, 집이 남동향이라 그런지 햇빛이 잘 드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석축을 어마무시하게 세워놨고요. 이 집이 좀 부담스럽겠습니다. 아무튼 높은 곳에 자리 잡고 있고, 마을 아래로 보이는 전망도 나쁘지 않습니다. 집 앞으로 보이는 전망은 이렇고요. 자, 보시면은 지금 이 집이 아주 울타리도 멋지게 잘 쳐놨고, 대문도 멋있습니다. 잔디 잘 깔려 있고, 건물도 아주 튼튼해 보이죠. 자, 이런 집인데 이 집을 그냥 꿀꺽 하려고 타짜들이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자, 여름에 찍은 사진인데 잔디 관리도 아주 잘 돼 있고 집이 딱 아름답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집이 앉아있는 대지는 대략 200평 정도 되고요. 이 건물이 26평 아담합니다. 집이 아주 튼튼하게 생겼는데 건축물 대장을 보니까 경량 철골조 판넬 위 기와 샌드위치 판넬집입니다. 밖에다가 벽돌을 붙인 건지 벽돌을 쌓은 건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지붕은 스페니쉬 기와로 마감을 했고요. 겉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고급져 보이죠. 현관 앞에 데크도 널찍하니 좋고요. 차양도 깔끔하게 설치되어 있습니다. 집 주변을 보시면은 그냥 풀 나지 말라고 공구리를 아주 다 쳐버렸습니다. 풀 관리 거의 안 하겠죠. 잔디 관리만 하면 됩니다. 집 옆에는 이렇게 처마를 만들었고 창고가 있는 것 같아요. 요 뒤쪽으로 보일러실이 보이고요. 강아지가 집을 아주 용맹하게 지키고 있습니다. 자, 그 옆으로 약간의 텃밭이 보이네요. 자, 그럼 지금부터 경매 물건을 꼼꼼하게 분석하면서 타짜의 계획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방법은 많은 부동산 꾼들이 사용하는 방법이고, 이런 경매 물건을 우리도 C촌 영상을 통해서 몇 번 살펴본 적이 있습니다. 자, 그럼 경매 개요 먼저 보겠습니다. 사건 번호 보시고요. 경남 고성군 고성읍 어쩌고 저쩌고입니다. 지금 보시면은 건물은 면적이 있는데 토지가 면적이 없죠. 자, 현재 이 경매 물건은 건물만 경매에 나온 상황입니다. 이렇게 건물만 경매에 나온 상황에는 낙찰자는 반드시 확인해야 되는 게 있는데, 바로 이 건물이 과연 법정 지상권이 성립을 하느냐 안 하느냐, 그거를 따져봐야 돼요. 만약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가능성이 높다면 건물을 낙찰받아도 괜찮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이건 낙찰받으면 굉장히 위험한 건물이 돼요. 왜냐면은 철거당할 수가 있거든요. 현재 감정가가 1억 1,600만 원인데 많이 유찰됐죠. 64%로 떨어져서
최저가가 7,400만 원입니다. 하지만 이거는 앞으로 계속 더 떨어지고 유찰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그게 타짜의 계획이거든요. 자, 그런데 왜 건물만 경매에 나오고 토지는 경매에 나오지 않았을까요? 자, 그럼 토지 등기를 살펴보겠습니다. 토지 등기를 살펴보니까 2022년 9월 21일 이미 경매로 매각이 되었더라고요. 6분의 1 지분씩 6명의 공유자가 이 토지를 2022년에 이미 낙찰을 받았습니다. 자, 그러면 당시 과거 경매 사건으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의 경매 사건인데요. 이때는 건물은 없고 땅 대략 700평 정도만 경매에 나온 상황이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건물이 있잖아요. 건물이 있는데 땅만 경매에 나왔던 거예요. 700평 정도 되는데 감정가가 1억 3천 정도 됐죠. 한번 유찰됐다가 2차 매각기일에 1억 3,100만 원, 거의 감정가보다 조금 비싸게 낙찰이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과거 토지 경매에도 역시 토지만 경매에 나왔기 때문에 낙찰자 입장에서는 주의할 점이 있었습니다. 역시 법정 지상권 성립 여부를 잘 판단해야 했어야 할 거예요. 만약에 건물에 법정 지상권이 성립한다면은 토지를 온전히 사용할 수 없기 때문에 토지 가치가 매우 하락해서 토지주 입장에서는 난감한 상황이 됩니다. 반대로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다면 건물 철거를 요구할 수 있으니까 토지의 가치가 상승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당시에 이 임의 경매 사건에서 이 건물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할 수 있는지 한번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민법 제366조에서 말하고 있는 법정 지상권의 성립 요건을 간단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에 건물이 이미 존재했어야 합니다. 완벽한 건물이 아니더라도 건물의 모습이 있어야 해요. 두 번째, 저당권 설정 당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한 사람이어야 합니다. 동일한 법인이 되든지. 세 번째, 토지와 건물 중 어느 하나에 저당권이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네 번째, 저당권 실행으로, 즉 임의 경매로 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달라지고 분리가 되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경매 물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하나씩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자, 경매 물건의 경우 저당권 설정 당시 건물이 존재했는지 존재하지 않았는지 저희가 확인을 해야 되는데, 토지의 근저당 설정 연도가 2015년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로드뷰를 보면서 2015년에 여기에 건물이 있었는지 확인을 해보면 되겠죠. 자, 이거는 2023년 1월 달에 로드뷰입니다. 이렇게 경매 물건으로 올라가는 도로가 말끔하게 포장되어 있고 이 위쪽에 건물들이 위치한 것을 확인할 수 있는데, 과연 2015년에 근저당 설정 당시에 건물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확인을 해봅시다. 자, 비교를 해볼게요. 2016년 2월인데요. 만약에 이때 건물이 있었다면 2015년에도 건물이 있었을 가능성이 높겠죠. 자, 확인해 봅시다. 따라라라따 따라따라. 오! 자, 확인해 보니까 도로 공사가 한창입니다. 즉 이 위에는 건물이 없다는 거죠. 자, 2016년 2월 달에 건물이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2015년 근저당 설정 당시에는 당연히 여기 건물이 없었겠죠. 그러므로 이 첫 번째 조건도 만족하지 않기 때문에 이 집에는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토지 낙찰자들은 이거를 알고 이 토지를 거의 감정가 1억 3천에 낙찰을 받은 것 같아요. 당시 토지 낙찰자들이 낙찰받았던 필지는 총 5개의 필지인데요. 요 집이 앉아있는 이 큰 땅과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땅, 마당이 포함되어 있죠. 그리고 요 앞에 있는 도로 지분, 그리고 요 대지 옆에 아주 작은 땅, 요 땅, 그리고 집 왼쪽으로 요 임야까지 포함해서 총 700평 정도를 낙찰을 받았습니다. 토지를 낙찰받고 이 건물의 법정 지상권이 성립하지 않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토지를 낙찰받은 사람들은 이 다음에 뭘 해야 될까요?
당연히 건물 철거 소송을 할 겁니다. 현재 건물이 경매에 나와 있는데요. 현재 경매 사건의 매각 물건 명세서의 비고란을 보겠습니다. 현재 건물만 매각이고 이 사건 매각 건물을 위한 법정 지상권이 부존재 없다 이거죠. 이 사건 매각 건물에 대해 건물 철거 및 부당이득 반환을 명하는 확정 판결이 있다. 그래서 건물을 철거해야 하고 토지를 인도해야 한다. 이런 확정 판결이 있다고 합니다. 토지의 낙찰자들은 결국 건물 철거 소송에서 승소를 한 거죠. 당연히 법정 지상권이 없으니까요. 그래서 현재 경매 사건의 채권자를 보면은 땡땡땡 외 5명이라고 되어 있죠. 즉 토지를 낙찰받았던 그 6인방이 현재 건물을 경매에 넘긴 채권자가 되겠습니다. 현재 토지주가 강제 경매를 진행 중인데 청구 금액을 보실까요? 280, 1340원밖에 되지 않습니다. 요거 부당 이득을 달라는 거죠. 자, 그런데 요거 받아내려고 1억 원이 넘는 건물을 경매에 넘겼습니다. 요거 취하할까요? 절대로 취하하지 않을 겁니다. 요 가격이 똥값이 될 때까지 계속 경매를 질질 끌고 갈 거예요. 그리고 엄청나게 가격이 떨어졌을 때 채권자들이 스스로 낙찰을 받을 겁니다. 그러면은 이제 건물을 꿀꺽 하는 타짜의 계획이 완료가 되는 거죠. 현재 다른 사람들은 이거 건물에 낙찰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면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 건물에 대해서 철거, 확정 판결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거 낙찰 받았다가 여러분 건물 철거돼요. 우리가 예전에 살펴봤던 가평에 있는 이 집도 결국에는 토지주가 낙찰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못 모르고 어떤 분이 낙찰을 받았다가 나중에 사정을 깨닫고 이제 미납을 하게 됐죠. 얼마 전에 살펴봤던 파주에 있던 이 시골집도 결국 토지주가 낙찰을 받았고요. 그리고 현재 충북 음성에서 진행되고 있는 이 주택 경매 물건도 결국 채권자인 토지주가 많이 유찰된 후에 낙찰을 받아갈 것 같습니다. 지금 21%인데 토지주 입장에서는 뭐 더 한참 떨어져야죠. 자, 이렇게 타짜들의 계획을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이 모든 과정이 합법입니다. 우리나라 법에서는 합법적인 방식으로 이렇게 경매 물건 취득이 가능합니다. 우리나라 법 개판이네 이렇게 비판하시는 분들 계십니다. 저도 물론 그분들의 마음을 이해 못하는 것도 아니고 공감하지 않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데 이런 사례들을 보면은 좀 더 아는 사람이 유리한 세상인 것 같아요. 그래서 저나 여러분도 부족하지만 늘 조금이라도 더 공부하고 알려고 노력하는 자세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 See you again.